중앙아시아 5개국이 한국에 절박한 SOS를 보냈습니다. 한국인 1명이 중국인 3명과 맘먹었다. 한국인을 놓치면 망한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50만 명이 5천 명으로 줄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현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년 역사 초르수 바자르, 상점 70%가 폐업, 유누사바드 한인타운, 완전한 유령 도시, 한국인 환영, 간판만 덩그러니 남은 텅 빈 거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림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5년간 유학한 후 작년 여름 고향으로 돌아온 통역 가이드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귀국이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떠날 때보다 더 발전했을 고향의 모습이 기대됐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더욱 설렜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 한국.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점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유누사바드 한인타운을 지나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떠날 때만 해도 북적였던 거리가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간판들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엔 먼지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저기가 원래 김치찌개 집이었는데 작년 초에 문 닫았어요.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앞에 삼겹살집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손님이 없으니 다들 버티지 못했죠. 차가 초르수 바자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이 천년 시장이 거의 죽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초르수 바자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찌르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귀를 때리고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들이 눈을 즐겁게 하던 곳이었죠.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몰려다니며 사프란과 건과일을 사던 모습은 이곳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점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렸고 열려있는 가게들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향신료 골목에는 파리만 윙윙거렸고 과일 좌판엔 썩어가는 멜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기억 속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자르 3구역,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던 곳이었죠. 거기엔 항상 코레아 야으시, 즉 한국 조화를 외치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툰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 싸게 드릴게요를 외치며 한국인들을 반겼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아무도 호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거나 서로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릴 뿐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한 노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죠. 한국 사람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예전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왔는데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작년 봄 이후로 거의 못 봤어요. 가끔 한두 명 오긴 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가게도 이제 곧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이 여기저기 보였지만 모두 색이 발해 있었고 어떤 것들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인 환영, 1+1 같은 문구들이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자르를 나와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한국 기업들의 사무실이 밀집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대우 간판이 걸린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삼성 서비스 센터는 문을 닫은 지 오래인 듯 보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한국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직 영업 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썰렁했습니다. 테이블 10개 중 단 하나만 손님이 있었고 그마저도 현지인이었습니다. 어머, 한국 사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엔 반가움과 서글픔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앉자 아주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할 일도 없어요. 예전엔 이 시간이면 줄 서서 기다렸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봄부터요.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기업 주재원들도, 관광객들도, 유학생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같은 식당은 그나마 나아요. 현지인들이라도 가끔 오니까. 하지만 한국 관광객 상대하던 가게들은 다 망했어요. 기념품 가게,
여행사, 게스트하우스 다 문 닫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전해주세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독립광장으로 갔습니다. 타슈켄트의 중심이자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죠. 예전엔 이곳에서 케이팝 댄스를 추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음악이 울려 퍼지고 우즈벡 청년들이 칼군무를 추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모여 있긴 했지만 예전의 활기는 없었죠.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요즘도 케이팝 좋아해요? 한 청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하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한국인 선생님들이 다 떠났거든요. 댄스 학원도 문 닫았고 한국어 학원도 거의 없어졌어요. 옆에 있던 여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원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받고 장학금도 알아봤죠. 그런데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다 철수해서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거든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우즈벡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타슈켄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하지만 유누사바드 한인타운 방향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도시의 한 부분이 죽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숙소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가 이토록 허약했던 것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타슈켄트의 야경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화려함 속에 숨겨진 공허함, 번영 뒤에 감춰진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건물과 닫힌 가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꿈과 사라진 희망,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지 못한 채 저는 한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의 타슈켄트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그 시절을, 그때의 이 도시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몇 년 전 여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타슈켄트 전체가 한국 열풍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고 상점마다 한글 간판이 걸렸으며 젊은이들은 너도 나도 한국 패션을 따라했습니다. 특히 그해 6월, BTS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콘서트를 열었을 때의 광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만 3,000명이 넘는 팬들이 국경을 넘어갔죠. 타슈켄트 공항은 BTS 응원 플래카드를 든 소녀들로 가득했고 소셜미디어는 온통 한국 아이돌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콘서트 이후 타슈켄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누사바드 한인타운은 제2의 명동이 되었죠. 매일 아침 한국 기업 직원들이 출근하고 점심시간이면 한국 식당들이 만원이었으며 저녁에는 한국 상품을 사려는 현지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야크쉬미시즈, 어서오세요. 바자르 상인들이 너도 나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70대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외우고 있었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상인의 매출은 2배 이상 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어 학습 열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초르수 바자르 2구역에 있던 아지즈 아저씨를 기억합니다. 3대째 향신료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한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천재적이었죠. 한국 분들은 사프란을 정말 좋아하세요. 비싸지만 품질이 최고라는 걸 아시거든요. 아지즈 아저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매출의 70%가 한국 손님이에요. 덕분에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죠. 그의 가게엔 항상 한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주재원 가족들도 단골이었죠. 아지즈 아저씨는 한국인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향신료가 김치에 어울리는지, 어떤 견과류가 한국인 입맛에 맞는지 모두 꿰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우는 타슈켄트에 거대한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했고 삼성과 LG는 전자제품 매장을 확장했으며 현대는 새로운 공장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도 속속 진출해 섬유,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죠. 강태호 사장님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직원 200명을 고용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회의 땅입니다. 강 사장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구 3,500만의 젊은 시장이고
중앙아시아 전체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죠. 한국 기업들에게 이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그의 회사는 한국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수입해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유통했습니다. 특히 K뷰티 제품은 날개에 돋친 듯 팔렸죠. 타슈켄트 시내 곳곳에 한국 화장품 매장이 생겨났고 우즈벡 여성들은 한국 배우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한국 사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한국어과는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고 사설 한국어 학원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다브론을 만난 것도 그때였습니다. 25살의 청년 사업가였던 그는 한국 화장품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었죠.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브론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K-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됐고 한국 문화에 매료됐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제 또래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됐죠. 그의 매장엔 항상 젊은 여성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아이돌들이 사용한다는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품절이었고 한국 드라마에 나온 화장품은 예약 주문이 밀렸죠. 다브로는 매달 한국을 방문해 신제품을 들여왔고 인스타그램으로 한국 뷰티 트렌드를 소개했습니다. 호텔업계도 한국 특수를 누렸습니다. 굴나라 매니저가 운영하던 부티크 호텔은 한국인 전용 호텔이나 다름없었죠. 한국 손님들은 정말 특별해요. 굴나라는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죠. 무엇보다 돈을 잘 쓰세요. 좋은 서비스에는 기꺼이 지불하거든요. 그녀의 호텔은 한국식 조식을 제공했고 객실마다 한국 TV 채널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를 하는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덕분에 객실 점유율은 항상 90%를 넘었고 수익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죠. 문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타슈켄트 시내 곳곳에서 한국 문화 행사가 열렸죠. 한국 영화제, K-팝 콘서트, 한식 축제, 한글날 행사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죠. 특히 기억나는 건 그해 10월 한글날 행사였습니다. 독립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춤을 췄죠. 우즈벡 전통춤과 K-팝 댄스가 어우러진 공연은 장관이었습니다. 한국 대사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던 겁니다. 언론들도 한국 붐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우즈베키스탄의 제일 파트너로 부상, 타슈켄트, 중앙아시아의 서울로 변신,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죠. 경제 지표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가 됐고 양국 교역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10만 명을 돌파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도 급증했죠. 그러나 이 모든 번영 속에서도 불안한 신호는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성장, 너무 큰 의존도, 너무 높은 기대치.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했죠.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다변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황금기가 영원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늘렸고 현지인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데 열중했으며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타슈켄트가 가장 빛나던 순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가까웠던 시기. 하지만 정점이란 곧 하락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곧 닥쳐올 폭풍을, 하루아침에 무너질 이 모든 것을. 이틀 후 저는 유누사바드 한인타운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한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텅 빈 거리를 걷다가 불 켜진 사무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태호 사장님의 회사였습니다. 어서 와요, 카림 씨. 강태호 사장님이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죠. 한때 200명이 북적였다는 사무실엔 이제 10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책상들이 을씨년스러웠죠. 다들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강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먼저 보냈죠. 아이들 학교도 있고 아내도 불안해했거든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한국 기업들로 가득했던 건물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죠. 15년이에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온 지.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의 회사는 한국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수입해 중앙아시아 전역에 유통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매출이 연 5천만 달러를 넘었죠.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돼요. 한국에서 물건을 들여와도 팔 곳이 없어요. 소매점들이 다 망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현지 직원들이었습니다. 190명을 해고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죠. 그 사람들 다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못 주고 있어요. 회사 돈은 바닥났고 제 개인 재산도 거의 다 썼어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도 팔았죠.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5년 동안 저와 함께 일했어요. 회사가 성장할 때 함께 기뻐했고 어려울 때 함께 버텼죠. 이제 와서 저 혼자 살겠다고 떠날 수는 없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직원들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이 자밀라예요. 그가 한 여직원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회사 첫 직원이었죠. 이제는 새 아이 엄마가 됐어요. 남편이 실직해서 우리 회사 월급으로 온 가족이 살아요. 옆에 있던 우즈벡 직원 샤오조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다른 한국 회사들은 다 떠났지만 사장님만은 남아 계세요. 강 사장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직 정리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샤오조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사장님이 왜 남아 계신지. 우리 때문이라는 걸.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강 사장님도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었죠. 예전엔 매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정부 프로젝트를 몇 개 받았어요. 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직원들 급여는 낼 수 있을 정도예요. 오후에 다른 한인 사장님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죠.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 사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전부 중단됐어요. 인부 500명을 해고했죠. 장비는 전부 팔았고 지금은 빚만 남았어요.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최 사장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문이 끊겼어요. 한국 바이어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갔죠. 공장은 멈췄고 직원 300명이 실업자가 됐어요. 그들은 모두 우즈베키스탄에 10년 이상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죠. 한국 정부나 코트라에서 지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박 사장이 푸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너무 무관심해요. 강 사장님이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최 사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결고리요? 이제 끊어질 위기에 있는 가느다란 실 같은 거죠. 해가 저물자 사장님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강 사장님과 저만 사무실에 남았죠. 사실 저도 흔들려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그만둘까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타슈켄트의 불빛들이 보였죠. 이 도시가 제 제2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결혼했고 아이들이 태어났고 사업을 일궜죠.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과 정이 들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이 보낸 편지였죠. 다들 감사하다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고 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버리고 가겠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강 사장님은 여전히 일할 게 남았다며 남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직 영업 중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김 여사였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문은 열어둬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음식이 그리울 테니까요. 식당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김 여사와 이야기를 나눴죠. 남편은 한국으로 먼저 보냈어요. 여기서는 할 일이 없거든요. 저도 곧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아직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이 들어서? 아니면 미련이 남아서? 10년 동안 일군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녀는 빈 테이블들을 쓸쓸히 바라봤습니다. 매일 이 자리가 꽉 찼었어요. 한국 사람들, 현지 사람들 모두 북적였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유령 식당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타슈켄트 국립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국어과가 있는 동양학부 건물은 예전과 달리 한산했죠. 복도에서 만난 말리카는 제 한국 유학 시절 후배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예전의 활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말리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우리는 텅 빈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한때 100명이 넘는 학생들로 붐볐던 곳이었죠. 이제 한국어과
학생이 20명도 안 돼요. 말리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신입생은 5명뿐이에요. 다들 중국어나 영어로 옮겨갔죠. 그녀는 토픽 6급 자격증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최고급 실력을 인정받는 증서였죠.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국 뉴스를 듣고 드라마로 회화를 익히고 K-팝으로 발음을 연습했죠. 한국 대학원에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한국 기업도 없고 한국인도 없는데 한국어를 어디에 쓰겠어요? 부모님은 시간 낭비였다고 하세요. 그때 누군가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어과 교수님이었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굴노라 교수였습니다. 카림이구나. 돌아왔니?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도 밝지 않았죠. 한국어과가 폐지될 위기예요. 교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생도 없고 취업률도 바닥이니 대학에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녀는 빈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어요. 그중 많은 아이들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고 일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K-팝 동아리 학생들을 만났죠. 한때 200명이 넘었다는 동아리는 이제 30명만 남았습니다. 동아리 회장인 루슬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K-팝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대극장이 꽉 찰 정도로 인기였죠. 작년엔 취소됐고 올해도 불투명해요. 스폰서가 없거든요. 옆에 있던 여학생 세바라가 덧붙였습니다. 한국문화원도 프로그램을 축소했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없어졌고 장학금도 줄었죠. 그들은 여전히 K-팝을 사랑했지만 그것을 미래와 연결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세바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도 완벽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알아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오후에는 한국어 학원가를 둘러봤습니다. 한때 30개가 넘던 학원은 이제 3개만 남았죠.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원장인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였습니다. 그도 곧 귀국 예정이라고 했죠. 학생이 없어요. 한 반에 3명, 4명이에요. 예전엔 20명씩 대기자가 있었는데 학원 게시판엔 먼지 쌓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 입학 설명회, 한국 기업 채용 박람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모두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죠.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의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희망이었거든요. 더 나은 미래,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문이었죠. 저녁에는 독립광장에서 댄스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팀 리더 아슬론과 멤버들이 모여 있었죠. 우리 팀은 해체됐어요. 아슬론이 말했습니다. 연습실도 없고 지원도 없고 무엇보다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한국의 댄스 대회에 참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초청도 받았었죠. 작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에 초청받았어요. 항공료만 있으면 갈 수 있었는데 그때 국경이 닫혔죠. 멤버 중 한 명인 자스민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K-팝 영상들로 가득했죠. 매일 이걸 보면서 연습해요. 혼자서라도 계속하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젊은이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아슬론이 제게 물었습니다. 형, 한국은 우리를 잊었나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모르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K-팝이었죠.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악만이 텅 빈 거리에 허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앙아시아 관광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 관계자들과 관광업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관광객을 어떻게 다시 유치할 것인가? 우즈베키스탄 관광부 차관 아크말 씨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로 중앙아시아 전체 관광 산업이 붕괴 직전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인 방문객 수가 수직 낙하한 모습이었죠. 팬데믹 전 연간 50만 명이던 한국 관광객이 현재 5천 명 수준입니다. 99%가 사라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마티와 누르술탄의 호텔 점유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출장자들이 사라지면서 비즈니스 호텔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관광청장도 거들었습니다. 이시쿨 호수 주변 리조트의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단체 관광객이 주 수입원이었는데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들도 비슷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 관광객 실종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 숫자가 아닙니다. 아크말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평균 $2,000입니다. 중국인의 3배, 러시아인의 2배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발전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각국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자흐스탄 호텔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알마티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삼성, LG, 포스코, 이들이 없으면 우리 산업도 멈춥니다. 키르기스스탄 여행사협회 대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슈케크에서 한국어 간판을 보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죠.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기분입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대응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인 전용 비자 프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아크말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18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의료보험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카자흐스탄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한국 관광객에게 호텔비 50% 할인, 국내선 항공료 무료 제공을 검토 중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하면 10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한국인 직원은 영주권을 즉시 부여하겠습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한국 유치 정책을 발표했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중앙아시아를 찾았는지 근본을 봐야 합니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실크로드의 역사, 고려인의 유산, 한국 전쟁 참전국으로서의 인연, 여러 이유가 거론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장관이 총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각국 민간 사업자들의 더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알마티에서 온 식당 주인 누르자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매일 찾던 식당이었어요. 김치도 직접 담그고 한국 요리사도 고용했죠. 이제는 하루에 손님이 5명도 안 옵니다. 비슈케크의 기념품 가게 주인 아이굴도 울먹였습니다. 펠트 인형, 전통 모자, 수공 예품.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는 만들 이유가 없어졌죠. 누르술탄의 통역 가이드 다우레는 더 절박했습니다. 한국어를 10년 공부했어요. 가이드 자격증도 땄고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됐죠. 그런데 이제 백수예요. 한국인이 없으니 제 전문성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중앙아시아 시민들의 생존 문제라는 것을. 다음 날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이란 주제였죠. 발표자는 카자흐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청소년의 73%가 K-팝을 듣고 65%가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45%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38%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합니다.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에 매료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접점이 사라지면서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온 대학생이었죠. 저는 한국 덕분에 꿈을 가졌습니다. BTS를 보며 춤을 배웠고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고 공부했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 전체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젊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성명서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타슈켄트로 돌아온 저는 국립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전시관이 있었죠. 고려인의 역사와 한국의 발자취라는 상설 전시관이었습니다. 큐레이터 마리나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고려인 3세였죠.
이곳은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인연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마리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부터 현재까지 90년 가까운 역사가 담겨 있죠. 첫 번째 전시실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온 고려인들, 황무지를 개간하는 모습, 첫 수학을 기념하는 사진들.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오셨어요. 마리나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시작했지만 3년 만에 중앙아시아 최고의 농장을 만들었죠.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자 컬러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90년대 한국 기업들의 진출 모습이었죠. 대우가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요. 그녀가 회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충격받았죠. 같은 민족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우 자동차 공장 준공식, 삼성전자 매장 오픈, 한국 대사관 개설, 사진 하나하나가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마리나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져왔죠.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특별 코너에는 문재인 대통령 방문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우즈벡 전통빵을 드시던 모습, 고려인 동포들과 포옹하던 장면, 그날 타슈켄트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전시관 마지막 부분은 K-팝과 한류 문화였습니다. BTS 포스터, 한국 드라마 포스터, 한글 교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것 보세요. 마리나 박사가 방명록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다녀갔어요. 대부분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같은 메시지를 남겼죠. 하지만 최근 페이지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두 명? 가끔은 아무도 안 와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고려인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려인 원로 김이반 할아버지를 만났죠. 올해 92살이신 그는 강제 이주 1세대였습니다. 내가 6살 때 기차에 실려왔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일을 갇혀 있다가 카자흐스탄 벌판에 내려뒀지.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죽을 줄 알았어. 겨울은 영하 40도, 여름은 영상 45도.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었지.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치 담그듯 했지.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정성 들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벼가 자라더라고. 그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대우 김우중 회장이 왔을 때 나는 울었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됐구나. 자동차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부심을 줬어. 고려인도 한국인이라고,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떠났다는 사실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또 이별이야.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돌아올 거야. 꼭. 문화센터를 나와 한국 대사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한국 서점이 하나 있었죠. 주인은 고려인 2세 안나 씨였습니다. 한국 책만 20년 팔았어요. 안나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한국 소설, 요리책, 여행 가이드. 없는 게 없었죠. 하지만 지금 서점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으니 새 책을 들여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중고책만 겨우 유지하고 있죠. 그녀는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여줬습니다. 김은혜 칼의 노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조정래의 태백산맥. 우즈벡 사람들도 한국 문학을 사랑했어요. 특히 가족애를 다룬 작품들을 좋아했죠. 우리랑 정서가 비슷하거든요. 저녁 무렵, 저는 타슈켄트 시내를 걸었습니다. 곳곳에 한국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대우 호텔, 삼성 플라자, 한국거리.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과거의 유산처럼 보였습니다. 불 꺼진 간판, 텅 빈 건물, 사라진 사람들. 그때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집에서 흘러나오는 아리랑이었죠. 구슬픈 멜로디가 저녁 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인천 타슈켄트 직항을 재개한다는 것이었죠. 작은 신호였지만 모두에게는 거대한 희망의 등대 같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타슈켄트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초르수 바자레의 아지즈 아저씨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림, 들었어? 한국 비행기가 다시 온대.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어.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비행기가 도착하는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공항까지는 1시간이 걸리는데도 일찍 출발했죠.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보니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기업인들, 대학생들,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 비행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같았던 거죠. 공항 대합실에는 어서 오세요 한국, 우리는 한국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한국 국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한국 비행기야. 한 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대한항공 비행기가 활주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대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죠.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0명 남짓한 숫자였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희망의 전령사처럼 보였죠. 첫 번째로 내린 것은 한국인 가족이었습니다. 부부와 두 아이였는데 공항 직원들이 한국어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자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한국어로 인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감동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즈니스맨들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는 강태호 사장님과 함께 일했던 김 부장도 있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김 부장이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회사를 재건하러 왔어요. 강 사장님이 혼자 고생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는 큰 가방 2개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이랑 김치 좀 가져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워한다고 해서. 공항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들, 호텔 직원들, 여행사 가이드들 모두가 한국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국 손님, 택시 필요하세요? 한 기사가 서툰 한국어로 호객을 했습니다. 아이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인 관광객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할 수 있어요. 한국 좋아요. 기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누사바드 한인타운에서는 작은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 여사의 식당에 사람들이 모였죠. 오랜만에 식당이 북적였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새로 온 한국인들과 기존에 남아있던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현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소식이 많이 알려졌나요? 강태호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언론에서 많이 다뤘어요. 새로 온 박 과장이 답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가 한국을 기다린다는 기사가 화제였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재진출을 검토하고 있어요. 며칠 후 더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타슈켄트 사무소를 재오픈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직후 삼성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비록 아직 영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매장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습니다. 삼성이 돌아왔어. 이제 정말 예전처럼 될 거야. 한 청년이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LG도 곧이어 복귀 계획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도 딜러십 재개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초르수 바자르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지즈 아저씨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의 가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진열대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새로운 향신료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준비하고 있어요. 아지즈 아저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곧 많이 올 거예요. 이번엔 더 잘 준비해서 맞이할 거예요. 그는 새로 만든 한글 메뉴판을 보여줬습니다. 각 향신료의 이름과 효능이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제 딸이 도와줬어요. 한국 유학 준비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옆 가게 주인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을 다시 걸고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건과일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대학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타슈켄트 국립대 한국어과를 다시 찾았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입생이 15명으로 늘었어요. 말리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5명이었는데 3배가 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온다는 소식 때문에 지원자가 늘었대요. 굴노라 교수님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장학금을 늘렸어요. 우리 학생 5명이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죠. 정말 오랜만의 기회예요. 교수님은 학생들이 준비한 한국어 연극 연습을 보여줬습니다.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이었는데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주연을 맡은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계속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한국어 학원들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았던 한글 사랑 학원이 재개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죠. 학생은 아직 많지 않아요.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 반에 6명 정도?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믿어요. 교실에서는 성인반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다양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심지어 은퇴한 노인까지.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제가 한 수강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40대 직장인이 답했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니까요. K-팝 동아리들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독립광장에서 아슬론과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새로운 안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팀을 재결성했어요. 아슬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멤버는 10명뿐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은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타슈켄트 K-팝 러버스라는 이름으로 매주 커버 영상을 올리고 있었죠. 조회수는 많지 않아요. 멤버 중 한 명인 자스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들은 최신 K-팝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세븐틴, NCT, 에스파, 연습량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었죠. 매일 3시간씩 연습해요. 아슬론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공연할 날을 꿈꾸면서요. 온라인에서도 희망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답으로는 K-뷰티샵은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텔레그램으로 판매해요. 답으론이 설명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꾸준히 주문이 들어와요. 특히 한국 화장품 신제품 정보를 빨리 올리면 반응이 좋아요. 그는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국 뷰티 트렌드를 소개하고 제품 사용법을 시연했죠. 시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한 100명 정도? 하지만 충성 고객들이에요. 그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 문화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한국 관련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죠. 첫 번째 행사는 한국영화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 영화 10편을 무료로 상영했는데 매회 극장이 만석이었습니다. 기생충, 올드보이,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명작들부터 최신작까지 다양했죠.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게 얼마만인지 한 관객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행사는 K-팝 커버 댄스 대회였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온 가수는 없었지만 현지 팀들의 열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고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도 10,000명을 넘었죠. 이게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저력이에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죠. 한국 기업들의 복귀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포스코가 철강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강태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회사에도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고했던 직원들 중 일부를 다시 고용했고 신입 직원도 뽑았죠. 사장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회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재입사한 자밀라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열심히 일할게요. 한국 식당들도 하나둘 재오픈을 준비했습니다. 김 여사의 식당은 이제 점심시간에 테이블 절반 정도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희망이 보여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직원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현지인 손님들도 늘고 있어요. 그녀는 메뉴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현지인 입맛에 맞는 퓨전 메뉴도 개발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죠. 이번 기회에 더 많은 현지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어요. 우즈베키스탄 언론들도 한국 복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돌아온다. 실크로드의 부활. 제2의 한류 물결이 시작된다.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한국 외교부와 코이카의 지원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의료 협력, 문화 교류 사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만들어갈 거예요. 저녁 무렵 독립광장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플래시몹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플래시몹을 기획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한국에도 전달되기를 바라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죠.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옆에서 구경하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는 한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어요. 밤이 깊어가도 광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즉석에서 작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기타를 든 청년이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다들 따라 불렀죠. 너를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유나의 기다리다 가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한국을 기다리는 우즈베키스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진정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모든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던 어느 날 밤, 저는 타슈켄트 텔레비전 타워에 올랐습니다. 해발 375m 높이의 이 타워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죠.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서니 타슈켄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타슈켄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유누사바드 한인타운 방향에도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희망의 불씨들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제 옆에 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굴노라 교수님이었죠. 교수님도 오셨네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천년고도 타슈켄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카림 씨,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었다고 하셨죠.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길이었고 꿈과 꿈을 연결하는 다리였다고요. 교수님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고려인의 역사,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있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우즈벡 전통 문양이 새겨진 수첩이었죠. 한국에 가서 꼭 전해주세요. 교수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아니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의 관계는 일시적 단절로 끝날 수 없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을 받아들며 약속했죠. 꼭 전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두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옛 실크로드가 비단과 향신료를 운반했다면 새 실크로드는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운반한다고. 전망대에서 내려오며 저는 이번 취재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 텅 빈 초루수, 다자르의 적막, 한인타운의 쓸쓸함. 그러나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젊은이들,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들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릴 곳이 있었습니다. 초루수 바자르였죠. 이른 아침인데도 아지즈 아저씨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카림, 오늘 떠나는구나. 아저씨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네, 아저씨.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지즈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이것 좀 가져가게. 아저씨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최고급 사프란과 각종 향신료가 들어있었죠.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우즈벡 향신료의 향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죠. 우리 바자르 상인들이 함께 쓴 편지야. 한국 정부나 기업에 전달해 줄 수 있겠나? 편지를 열어보니 서툰 한글과 우즈베거가 섞여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한국 친구들에게, 우리는 초르수 바자르의 상인들입니다. 1000년 동안 이어온 이 시장은 한국 손님들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지금 우리는 허전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실크로드는 끊어질 수 없으니까요. 아지즈 아저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대째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 손님들처럼 우리를 존중해준 사람들은 없었어.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 친구였고 가족이었지. 옆 가게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한국에 가서 꼭 전해주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석류가 얼마나 달콤한지, 멜론이 얼마나 향긋한지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배운 한국어를 잊지 않고 있다고도 전해주세요. 향신료 가게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예상외로 복잡했습니다. 제 출국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온 것이었죠. 유누사바드 한인타운 입구에서 강태호 사장님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가요. 카림 씨, 강 사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에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샤흐조드와 자밀라를 비롯한 우즈벡 직원들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는 한국을 알게 됐어요. 자밀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인연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김 여사의 식당 앞에서도 잠시 멈췄습니다. 김 여사가 도시락을 건넸죠. 비행기에서 드세요. 김밥이랑 불고기예요. 한국 가는 길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김 여사님도 곧 한국 가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김 여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손님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저는 이 식당을 지킬 거예요.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앞을 지날 때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리카를 비롯한 한국어과 학생들이었죠. 이건 우리들의 편지예요. 말리카가 봉투 뭉치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도 한국을 공부하고 있다고. 언젠가 만나고 싶다고. 그녀는 또 다른 선물을 꺼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만든 동영상이 담긴 USB였죠.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로 메시지를 담았어요.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요. K-팝 동아리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아슬론이 대표로 나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유튜브 채널 한국에서도 봐주세요. 구독자가 1000명만 넘으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대요. 그럼 활동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자스민이 수줍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춤추는 영상에 한국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봐준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브론도 와 있었고 호텔 매니저 굴라라도 있었으며 심지어 국립역사박물관의 마리나 박사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고려인 동포들의 메시지예요. 마리나 박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모국이라고 언제나 그리워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고려인 문화센터의 김이반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9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항까지 오신 것이었죠. 한국에 가서 꼭 전해주게.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강제 이주로 흩어졌지만 한민족의 정신은 잃지 않았다고. 언젠가 더 가까워질 날을 기다린다고.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모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한국인, 우즈벡인, 고려인 모두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약속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타슈켄트가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죠. 고맙습니다. 카림,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항 전망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타슈켄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도시는 오히려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제 인생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기내에서 받은 편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였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말리카의 편지였습니다. 한국인의 발걸음이 다시 이 땅을 축복하기를, 천년 바자르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아지즈 아저씨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는 헤어져도 다시 만나죠. 더 강한 유대로. 강태호 사장님의 편지였습니다. K-팝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춤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 아슬론의 편지였습니다. 실크로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갈 뿐입니다. 굴로라 교수님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말리카가 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자 한국어과 학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친구들.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 발음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노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한 명씩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처럼 우리도 다시 만날 거예요. BTS가 말했죠. 봄날은 간다고. 하지만 봄은 다시 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말리카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단순한 경제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었고 꿈과 꿈의 공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겠다고. 타슈켄트의 눈물과 희망을, 중앙아시아의 기다림과 사랑을 한국에 전하겠다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에 기고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죠.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회사가 중앙아시아 재진출을 발표했고 대학들도 교류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슬론과 친구들의 유튜브 채널은 한국 팬들 덕분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감사 메시지가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 형, 누나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도 타슈켄트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언젠가 초르수 바자르가 다시 한국인들로 북적이는 날, 유누사바드 한인타운이 제2의 명동이 되는 날을 꿈꾸며 실크로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열릴 때 그것은 더 넓고 더 단단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옛 실크로드가 동서양을 연결했다면 새로운 실크로드는 과거와 미래를, 꿈과 현실을,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타슈켄트에서 본 희망이고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멈춰버린 실크로드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인의 발자취가 사라진 타슈켄트의 절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연결의 약속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중앙아시아가 보낸 간절한 SOS는 단순한 경제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향한 그리움이었고 함께 만들어온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간절한 목소리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